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1부에 이어가지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네, 진주쌤. 네, 다시 소개할까요? 아닙니다. 1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천재교육에서 이제 또 근무를 또 했었고 21년 차 그렇죠? 네. 수학 교재. 네, 초등수학 교재 개발. 초등 수학을 21년 동안이나 이렇게 또 개발해 오신 개발자이자 목동에서 또 이렇게 살고 계시면서 두 아이의 또 이제 부모이신 부모의 사이드와 개발자와 여러 가지 혼합된 전문가시고요. 일부 내용이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뭐 공통점, 수학 잘하는 데 공통점. 도저히 우리 집에서 못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지점을 뽑아서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수학 머리 키우는 방법에서 이제 언급을 이제 살짝 나왔었는데 우리 사고력 심화라든지 요즘 그다음에 뭐 심화, 선행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사고력 수학 학원도 있고 뭐 저희 집은 안 보내고 있지만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맞아요. 영어에 네네. 역류가 있듯이 맞아요. 여기 수학에는 유치원 때 사고력 수학 학원 같은 것도 보내고는 하는데 사고력 수학이 일단 뭔지 궁금합니다. 사고력이 사실은 말 그대로 네. 우리가 수학하는, 그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의견들이 사실 분분해요. 수학이 다 사고력이지. 그러네. 사고력 수학이 따로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구별을 지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교과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계속 어떤 개념을 배우고, 이제 그걸 적용하는 문제를 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교과 수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고력 수학은 이런 교과 과정을 따르고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시도해보고 접근해서 사고를 좀 할 수 있게 구성해 놓은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원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사고력 수학 교재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이제 엄마표로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 많이들 이제 저에게도 질문을 해주세요. 사고력 수학 필요한가요? 언제 해야 되나요? 뭐 질문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저는 초등 저학년이나 미취학 때는 수학을 사고력으로 접하게 해주는 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고력으로 접근하는 거는 된다. 네.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사실 실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 수학을 나와서 그 교과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 한 가지 개념을 배워서 문제를 바로 적용을 시켜서 풀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저학년 때나 미취학 때는 좀 재미있게 사고력 문제들이 좀 되게 재밌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사고력으로 처음 수학을 좀 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게 하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조금 고학년 어머니들은 또 어떤 질문 하시냐면 그런 어렸을 때 배운 게 실제로 뭐 중등이나 아니면 초등 고학년의 심화 수학이나 연결이 되나요? 이제 이렇게도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문제 중에 사과 한 개에 800원이고, 귤이 하나에 300원이야? 저거요. 내가 이걸 20개를 사서 뭐 얼마를 냈어. 얼마 가격도 알려주고. 자, 그러면 사과는 몇 개 산 걸까? 이제 이런 거 문제 기억나세요? 그런 거. 기억나죠. 그게 사실은 사과 개수 X, 뭐 귤의 개수 Y 이렇게 나와서 X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오랜만이네. 그죠? 연립방정식. 금방 풀리는 중등에서 식으로 세워서 풀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네. 근데 이제 이게 초등이나 저학년 사고력으로 내려오면요. 그냥 가정하기 전략이라는 또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풀게 할 때 연립방정식 이런 거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그죠? 뭐죠? 만약에 그러면 네가 사과를 뭐 5개를 샀다고 가정을 해봐. 자, 그러면 우리가 20개 샀다 했으니까 귤은 몇 개 샀겠니? 15개 샀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 합계가 얼마가 나올까? 이거 계산했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답보다 금액이 더 많네? 그러면은 사과의 개수를 줄여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싼 걸 줄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가정을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학년에는 그러면 얘네들이 미지수, XY나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모르더라도 덧셈, 뺄셈 또는 곱셈만 알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 저학년 때 이런 식으로 좀 깊이 생각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서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이제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알고서 배웠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해결해봤던 방법이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구나를 그때 가서 배운다면 근데 두 가지 경험을 해본 친구는 연결되겠네요. 그죠? 연결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사고력 수학을 어려서 접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마 100% 그런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사고력 수학 학원 다니란 말이군. 혹은 사고력 수학 문제도 그죠? 무조건 풀란 말이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풀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방법, 사실 저는 그 학원은 철저하게 본인의 엄마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게 학원이 맞는 친구들이 있고. 그죠? 특히 어릴수록 더 그렇겠네요. 네, 집단에 맞아요. 대해서. 네. 친구들과 같이 막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좀 즐기는 친구들이 있고, 네. 혼자서 좀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말을 안 해, 말을. 그래서 이런 친구들 학원 갖다 놓으면 친구들 막 정신없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경쟁적으로 막 저는 이 방법을 했어요. 저는 이 방법을 했어요. 친구들의 방법도 좀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접할 수 있는 면에서는 학원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원의 장점은 또 교구를 활용하기가 또 조금 더 수월하다 집보다는. 근데 단점은 돈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따져가지고. 성향이라든지 네. 금액이라든지. 왜냐면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그죠. 하나하나 성향도 네, 되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유불리를 판단하되 그게 이제 아니라고 하면 집에서도 아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좋습니다. 네. 대본에 없는 거 뽑을 때 너무 통쾌해요. 시중에도 사실 사고력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사고력 교재들은 좀 살펴보시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과 과정에 맞춰서 교재가 나와 있는 교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권장 연령은 있어요. 뭐 6세용, 7세용 이제 권장 연령은 있지만 6세에 꼭 이 정도가 다 풀려야 된다. 7세가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해야 되고 답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내가 집에서 이제 사고력 교재를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선택하실 때 굳이 그 연령보다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연령보다는 네. 아이 수준에. 이것도 진짜 좋은 팁이네요. 네. 왜냐면 연령 보고 와, 불이 난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 맞춘 3학년 문제집을 우리 친구가 현재 3학년인데 3학년 교재의 기본 교재를 너무 어려워해. 그럼 이 친구는 3학년의 수준이 지금 조금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돼서 더 보충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사고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준이 이제 네.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우리 애가 지금 1학년인데 초1짜리 사고력 문제 너무 어려워해. 지금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너무 어려워하면 조금 더 미취학 교재 재밌는 거 사서 가볍게 접하시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조언 너무 좋았습니다. 홍공TV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또 현실적인 거 해볼게요. 왜냐면 맞벌이 부부거나 이제 여건이 안 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학학원을 보는 경우도 또 있을 거예요. 네. 혹은 원해서 아이가 원하든. 그래서 혹은 뭐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네, 있겠죠. 네, 그래서 네. 학원을 가거나 혹은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도 사고력 수학 있을 거고 교과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뭐 둘 다 욕심이 많아서 나는 경제적으로도 충분하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어느 평균치의 좀 가이드를 좀 드려보면 평균치입니다. 네. 예, 제가 해주실 수 봤을 있어요? 때 제일 네. 효과적인 방법은 약간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교과를 막 그렇게 집중해서 막 학원을 다니고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사고력을 학원을 다니든 사고력을 그냥 집에서 공부하든 어쨌든 메인은 좀 사고력 위주로 1, 2학년까지는 좀 재미있게 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를 조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야. 이게 사고력이요.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 사실은 그 교과 심화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결국 사고력이 올라가면 심화랑 연결된 지점이 또 있겠네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사고력을 쭉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교과 심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본인이 해왔던 사고력 문제와 그 교과 심화의 문제에서도 되게 밀접하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통쾌하겠어요. 약간 그럴 때.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막 사고력도 다니고 심화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시점을 좀 초등 저학년과 3학년 이후 이렇게 좀 구별을 지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결국은 않나. 완전 별개의 것은 아닌 거네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지금 약간 로드맵이라고 네. 할까요? 그걸 주시니까 너무 좋고, 그걸 바탕으로 하되 이제 우리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네. 약간 수준. 개인차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질문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수학 선행 꼭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나? 꼭 빼고요.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하면 좋다. 네. 그러면 몇 학년부터 해야 되는지.
그쵸. 근데 이거는 진짜 몇 학년 이런 거 없고요. 제가 말하는 하시면 좋습니다는 네네. 일단 선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할 수 있으면. 네. 근데 올바른 선행을 해야 된다. 올바른 선행. 근데 그 올바른 선행이란 심화가 바탕이 되는 선행을 해야 된다. 아, 계속 뭔가 깔수록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심화가 되는. 네. 심화까지 우리 아이가 탄탄하게 다졌는데 아이가 역량이 좋아. 그래서 진도가 빨라졌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몇 년씩 앞서 나가. 이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선행이다.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이나 하고 있는 거에서 현행에 대해서 네. 심화까지 다 네. 되는 상황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네, 네, 네. 선행의 심화까지인 줄 알고 아. 네. 오 했는데 다시 그렇기 한번 이렇게.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 속도도 되게 다르고 시작 지점도 되게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3학년까지는 수학을 별로 재미없고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시켜보니까 얘가 되게 수학적 머리도 있고 역량이 되게 좋아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 그러면 얘는 3학년부터 진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우리 잘하는 줄 알고 쭉 빼왔는데 한 5학년쯤 되니까 얘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심화까지 다지기에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렸어. 그러다 보니 진도가 조금 늦어졌어. 그럼 얘는 선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은 해야 됐다.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해서 막 달리는 이런 선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해당 학년의 학기를 튼튼하게 공부를 하고 심화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아이가 역량이 돼서 진도가 빨라져서 나가는 선행은 문제가 없다. 아,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스케줄에 맞춘 선행이 아니라 네. 약간 대나무 같은 코어를 만들고 네. 그거에 맞춰서 네,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되는 선행인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또 초등 때 선행 의미 없다. 왜 그렇게 굳이 빨리 나가냐. 이제 이렇게들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굳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선행하는 거 의미 없다 그랬으니까 계속 불필요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학습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히 역량이 되고 잘 따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결국 사실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현행을 따라서 좀 잘 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네. 조금 더 하고 그게 또 영향이 되면 조금 더 그쵸, 이제 그쵸.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제 부모님께서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는 이라는 박이 이제 마지막으로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선행시켜도 되는지 여보 잘 들어요. 우리 아이가 선행시켜도 되는지 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는지 네, 요거 이제 네. 궁금합니다. 그죠.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이 얘기를 하려면 심화학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심화학습이라는 게 어머니들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최상위 문제집을 막 다 풀어가지고 다 맞아야 해도 심화한 거다. 이런 심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심화라는 거는 우리 아이의 역량이 이 정도가 있으면 여기를 조금 넘어서는 정도를 잡아서 이거를 심화학습이라고 기준을 좀 세우시고 우리 아이의 역량을 넘어서는 데까지 충분히 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 응용까지는 되게 잘했어. 근데 응용에서 이제 약간 준심화 정도는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준심화까지를 그래도 어렵지만 도전을 해서 좀 했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학기를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준심화를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응용까지는 잘했던 애가 준심화는 막 하기도 싫어해. 이제 이러면 굳이 그러면 넌 어려워하니까 괜히 힘 빼지 말아라. 다음 학기 진도 나가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 이제 우리 아이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기준은 우리 아이의 역량을 좀 뛰어넘는 정도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나 그 정도는 조금 맛보기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지금의 성취율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영어 쪽도 많이 보시니까 I+1을 좀 해냈는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면 좀 괜찮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응용까지는 쉽게 했고 준심화를 조금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얘가 그걸 어떻게든 뭐 절반을 했던 어떻게든 좀 하고 넘어갔어. 그럼 그 다음 학기는요 얘가 직전 학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음 학기 이렇게 학기와 학년이 좀 쌓일수록 점점 심화를 대하는 그 부담감이 줄어들겠죠. 심화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 좀 이제 시스템적으로 된 거니까. 그렇구나. 이게 무턱대고 이제 사실 우리가 참고할 거는 주변 사람들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조각들이다 보니까 사실 흔들리기 쉬운데 오늘 우리 진주 선생님께서 어떤
보편적인 기준 플러스 내 아이에 맞춤식으로 이제 주신 기준을 주셨으니까 꼭 필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에 이제 맞는지 아닌지 체크리스트만 해도 네. 훨씬 더 부모님들이 선택하기는 좀 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네. 들었고요. 진주쌤이 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내 아이 수학 약점을 찾아라 라는 교재에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네, 네. 꼭 도서관에 네. 추천 도서를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네. 빌려도 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주쌤 모시고 수학 잘하는 습관 나아가서 우리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궁금한 점도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한번 저희 채널 놀러 오셔서 네. 대대수로 네네네. 한번 네네네. 답글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또 목동 저희 집에서 가깝습니다. 네.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홍콩TV는 앞으로도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저희 다 했어! 네, 전부 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